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이 계속 핫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세무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향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정리해서 왔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최근 유명 연예인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웹툰 작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웹툰 작가라든지 1인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냐면 비용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케이스에 있어서도 옷을 입는다라든지 머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촬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보기가 힘들겠죠. 하지만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창작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법인의 대표들과는 다른 비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 사적 경비와 사적 경비가 아닌지에 대한 그 경계선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호한 케이스의 세무에 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세무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 의뢰인들의 세무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이 외에도 또 최근에 4월 달에 나온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라는 거는 뭐 사채 같은 부분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유흥 레저 사업자, 그리고 학원 사업자. 사실 근데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인식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학원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최근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민생 침해라는 내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왜 민생 침해에 대한 부분인지는 뭐 저도 솔직히 좀 납득을 가기는 좀 어려운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지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 업종들은 결국에는 이 수익을 줄여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비용의 지출을 조금은 인위적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예측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것만 봐도 올해 정부가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의 화살이 결국에는 고소득 프리랜서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학원 사업자에게 향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예능이나 유튜브 콘텐츠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소위 잘 나가는 프리랜서들의 연수입을 공개하고 자산을 어떻게 취득했고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나는 이 소득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를 얼마까지 냈다라는 것을 인증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정도의 가십성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이 부분을 조금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에 조금 넣어주시기를 바란다. 시대가 좀 약간 좀 어수선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눈치를 좀 봐가면서 좀 자랑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아마도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 달에 생활비를 3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 계획을 하고 살고 있는데 고소득을 벌고 있는 프리랜서들은 한 번에 소비하는 수준 단위 자체가 그 이상을 넘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의 정서상 조금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세청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볼지는 앞으로 나오는 국세청 보도자료 그리고 관련 기사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반 개인 사업자보다는 프리랜서보다는 고소득 사업자와 유명 인플루언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6월 20일자의 세정일보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법인 세수에 있어서 16조 원이 빵꾸 났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인세가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럼 법인 소득이 줄어들었을까요? 근데 만약에 법인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덜 거쳤다라는 거는 각종 조세 감면에 해당하는 R&D세 공제 있죠. 청년 창업에 해당하는 공제 있죠. 그리고 각종 벤처 창업에 대한 공제 있죠. 지방 이전에 대한 공제,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의 공제에 있어서 너무나 좀 과도하게 공제가 진행된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확인 대상으로 열거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뭐 기사의 내용이 좀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냐면 기부금 부담 공제, 그리고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보상 비용, 그리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등에 대한 부분으로서 기부금을 부담 공제를 받은 회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관점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조금 살필 필요는 있을 것이다. 확인을 내가 시켜줘야 되는 거지 국세청이 확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기사만으로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대표님들께서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의 대상이 되실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업종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먼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진행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올해의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초라든지 나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확인 범위가 확대된다라면 법인세 공제 감면의 항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후 검증과 슈퍼카, 그리고 투기성 자산 등에 대한 적정성, 경비 처리된 항목들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될 것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차량 운행 일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세무사들이 이 법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지만 국세청은 아주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요. 매년 조사를 통해서 잡아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조사가 나오면 반드시 보는 항목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이러한 예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무조사의 막연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흐름은, 현재의 분위기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름의 대비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기존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 회사가 직면한 세무적인 이슈와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미리 아는 게 중요해요. 직원들은 안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아요. 그렇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직원들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대표님께서 반드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가야 되는 건지, 사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강조드립니다. 자, 앞으로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서 나오는 국세청 보도 자료와 기사들 중에서 저의 의견을 여기에 MSG처럼 첨가를 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촉이 좀 있어요. 제가 어떤 촉이 있냐면, 올해에는 제가 세무사업을 십몇 년을 했지만은 그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압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